가구 사이즈의 비례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하는 것들 이게 단순히 뭐 몇 미리의 오차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컨셉을 통해서 맞춤형이네요. 맞춤형. 네, 그렇죠. 이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장점이죠. 이제 양산품이 아니니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니들이 맞춰서 써라 이게 아니라 이제 유저들의 사용감을 고려해서 깊은 배려를 하는 디자인이 이제 스토리가 있는 가구를 만들면 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공장인데, 공장이라고 하는 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곳인데,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설치돼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인 것 같고요. 한쪽으로 보니까 이제 어떤 가구라든지 이런 약간 오래된 이제 자재들이 좀 쌓여 있고, 최신 또 기자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모실 분은 아주 이름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이제 이름이고 그 일을 이제 제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이 분야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곳이고 RE의 우리 신치호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RE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는 이제 영어로 Rescuers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제 저희 마크를 보면 이제 영어 R하고 E에다가 이제 도돌림표 땡땡이가 2개가 붙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지구구조대라는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고요. 도돌림표는 이제 계속 자원이 순환해야 된다는 이제 뜻으로 저희가 이제 붙였던 마크이고요. 저희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버려지는 폐자재들을 가지고 약간의 디자인을 입혀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명 디자인 퍼포먼스 그룹이라고 저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고급스럽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업사이클링. 예, 이제 기존에 그냥 버려지는 것들을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에서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린 디자인, 제재조 디자인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제재조 쪽이 저희하고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총칭으로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많이 하죠. 이쪽 분야를. 그러면 어떤 자재를 가지고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나요? 다양한 아까 건축 폐자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에 어떤 재료들을 재사용하시는지. 1차적으로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목재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 나오는 문틀, 창문틀, 문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감벌된 나무들, 조각목들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목재를 넘어서 이제 버려지는 많은 자원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철제도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유리나 바닷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아트웍이나 조형물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소재를 특별히 가리지는 않고요. 가리지는 않으나 이제 주로 사용되어지는 재료는 목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회사가 넘어온 거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2010년 12월 정도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는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주도가 이제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구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이제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대전 정도에만 하더라도 전국의 전역으로 이렇게 이제 오만 다양한 이제 어떤 것들을 자재들을 구할 수 있는데 제주도 내에서는 목공소가 제주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웬만큼 하는 가구들은 다 물 건너온 상황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뭐죠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만 해도 이 지역에서 이 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이 제주로 2010년도에 귀향을 귀향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의문인데요. 이게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이제 2010년 6월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서울에서 일단 뭐 사업자를 내서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1년 전부터 이제 자료 수집 뭐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공부들을 시작하면서 제주도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9년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2005년도 초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하고 이제 보면서 제주도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업적인 목적, 그러니까 뭐 영리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 뭐 누가 지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회적 미션이 이제 자원의 올바른 순환 형태거든요. 그 자원을 좀 재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왕에 버려지는 것들이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전국에서 폐자재 발생률이 제일 적어요. 뭐 일단 인구도 적고 뭐 서울로 치면 한 개 구 정도에 대한 인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생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섬이기 때문에 그 폐자재들은 결국은 소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 매립하기가 어렵고 땅이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제주도로 와야겠다 이제 이런 죽을 줄 모르고 이제 자기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있는 것들은 또 그 부분이에요. 폐자재가 발생량이 적다는 건 쓸만한 자재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그걸 이제 본다면 서울 수도 경기권의 폐자재 발생량이 전국의 한 60% 이상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서 저희 같이 작은 업체 이 정도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다 한들 구체적인 수치로 그걸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발생량도 적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전국에 어쨌든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제주도 왔는데 전국에서 발생량이 제일 적다는 거지 양 자체가 적다는 게 아니고 그 양 중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폐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원목 중심으로 이제 MDF나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목질 합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목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정이나 집안에 침투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 심리 뭐 이런 느낌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원목화 해보자. 근데 원목 가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폐자재를 활용하면 약간 가격 코스트를 좀 낮추면서 좀 디자이너블하고 좀 우리가 얘기하는 100년 가구 뭐 이런 가구들을 집안에 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주도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오셔가지고 뭐 작업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구하고 지역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만든 어떤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그러면 내가 만든 제품을 구매를 해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주도를 이제 목표를 세우고 사업 계획서를 더 구체화시키면서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죠. 늘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찬 것처럼 이제 좋은 건 좋게 보이는 부분은 전국에서 1000만 명 정도의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대한민국에 이제 제주도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다른 폄하해서가 아니라 뭐 전주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들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휴양지이기 때문에 1,000만 명을 고객으로 본다고 치면 이게 섬이라는 그 불합리한 입지 조건이 꼭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국에서 모이고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제 글로벌하게 되는데 조금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닐까? 뭐 서울에서 우리가 TV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뭔가를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판매처도 이제 제주도민분들도 있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디자인 소품들, 기념품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해보자 마인드로 일단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보니까 판매처도 없고 이제 기념품 시장이 상당히 덤핑화 돼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거의 들어온 제품들이고 이게 이제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뭐 대단히 판매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처음에 뭐 여기저기 카페 같은 데다가 물건 소품들을 조금씩 내놓고 뭐 이제 필드 테스트라고 할까 이제 반응을 보면서 가격대도 좀 변동을 하고 제품 디자인도 좀 다듬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내셨던 게 어떤 제품들인가요? 주로 이제 뭐 컵받침류 그다음에 이제 기념품이 될 수 있는 보통 관광지에 오면 돈 10,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 10,000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000원 내외의 이제 상품들을 만들고 규모가 작아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목제품의 특성이 이제 부피가 크고 그러면 어디 관광지 가서 그런 거 잘 안 사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기념이 될 수 있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살 수 있는 이런 물건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하고 주로 이제 생활 소품들 그다음에 디자인 소품류들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제 뭐 나무에 대한 인식도 조금 그렇지만은 이제 홍보도 좀 미비했고 판매처를 대단히 늘릴 수도 없었고 생산 능력도 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게 뭐 그냥 대량으로 막 팍팍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제주도 내려올 땐 이제 지금 보시는 기계들처럼 여기 있는 기계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냥 중공군처럼 그냥 때로 그냥 손으로 다 정말 그냥 이렇게 기계로 만드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을 했죠. 이 지역 내에서 뭐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 이 유관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이름 들어봤다. 아니면 거기 안다. 재활용품들을 가공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데 아니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알려지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이렇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예비사회적 기업이었고요. 이제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무국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아닌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있어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기업으로 이제 바뀔 건데. 그것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정받아서 거기서 오케이 해야 그쵸.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이제 인증 절차 이전에 내부적인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제3 섹터에 편입되는 게 맞냐. 이제 사회적 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무작위로 어마어마한 이제 지원들을 하고 계신데 그 지원이 과연 우리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뭐 어쨌든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뭐 모니터를 당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문서 수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정부 지원, 그다음에 정부가 지정하는 그 인증 절차를 통해서만이 그 진정성이 증명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하고 있어요. 뭐 그 떡주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인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내부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아직 이제 결론이 안 난 상태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허명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근데
저희 회사가 처음에 내려오고 한 3, 4개월은 이제 매출이 10원도 없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한 5명 정도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이제 한 몇 개월씩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1명, 2명 떠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또 얼마나 우울한 나날이었겠어요. 이제 제주도 오자고 한 놈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그거 믿고 따라온 놈들은 더 죽일 놈이고 이제 웃음이 사라지는 이제 사무실 돼가고 있을 때 이제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마땅히 자금도 없고 뭐 제주도에 같이 내려온 친구 중에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인맥.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연하게 방송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내려와서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를 밟을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저희가 하는 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인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좀 부족하거나 없었었는데 이제 언론사 같은 데서는 이제 좀 흥미를 가지시는 거죠. 왜냐면 육지 서울에서는 업사이클링 업체들이 이제 태동할 때였기 때문에 많이 조명받고 있었고 근데 제주도에도 그런 기업이 이제 1호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잘하니까 방송사들이 이제 안전빵으로 저를 자꾸 찾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사들이 이제 방송, 뭐 신문, 인터넷 언론, 그다음 뭐 라디오, 뭐 나올 수 있는 매체는 예, 다 그냥 저도 이제 그걸 원했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의 수단으로 홍보의 수단으로 저희 회사를 알리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이제 언론 쪽에서도 어쨌든 이제 제가 시사화에 능하니까 일단 뭐 안전한 거죠.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게 뭐 이제 인터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 거죠. 저희가 뭐 특별히 더 훌륭하거나 뭐 이제 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뭐 업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이제 회사 이름이 알려진 거는. 근데 이제 회사가 알려진 거에 비해서 사실 내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4년의 결과물을 놓고서 보면은. 네. 어쨌든 4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작업장이 뭐 변경이 되든 또 사람이 조금 바뀌든 이런 거는 또 있긴 했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고객들을 또 이렇게 뭐 유지하고 하는 부분도 이제 어쨌든 4년 동안 또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오시면 이제 보면서 지역 내에서 고객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뭐 동참을 또 하고 하시는지.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래 이제 제주 올레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스탬프 거치대를 의뢰해서 저희가 제주도의 첫 작업물이었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주 올레는 어떻게 하시고? 뭐 알아서가 아니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찾아뵙고 이제 이런 일을 나 하는데 좀 할 게 없겠냐. 그랬더니 뭐 이제 한번 해봐라. 그럼 이 디자인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어쨌든 비딩으로 경쟁 입찰일 건데 마음에 들면 채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온 힘과 뭐 열정을 다해서 이제 디자인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채택이 돼서 제주도에서 첫 작업물이 이제 된 거죠. 저희가 처음 작업한 내용이 됐고 첫 작업인데 굉장히 큰 업체를 물었네요. 큰 원래 이제 성공하려면 센 놈을 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사실 조그만 뭐 여기 여타의 군소 여러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내려와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물어봤죠. 제주도에 유명한 뭐 기업이랄까 단체랄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끼리 이제 머리를 짠 게 이제 제주도에 그때 이제 다음이 있었고 이제 올레가 유명하다. 근데 다음은 뭐 제가 뭐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업체한테 땅에 뭘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제 그 일이 성사돼서 이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 프로젝트 치고는 꽤 큰 프로젝트였죠. 예,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죠. 그것 때문에. 장비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산에 있는 커피 수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연락이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환경단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뭐 몇몇 분들이 어쨌든 지역의 이제 선량들 뭐 이제 진보적 운동가 뭐 내지는 그 후원하거나 동의하시는 분들이 공익성 카페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조금 이 작업에 참여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도 하냐 그래서 할 줄 안다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사실 태어나서 우리 집 고치는 거 빼고 돈 받고 남의 집 인테리어를 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고요. 이 자리 비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찬밥도 한번 가릴 수가 없고 뭐 무조건 할줄 안다. 어쨌든 만드는 건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친구들이 많이 두려워했었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냐. 그래서 잘못되면 돈 돌려주고 우리 그냥 서울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아니면 도로 시작했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뭐 그 클라이언트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뭐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제가 봐도 제일 애정이 가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좀 더 이제 기계들이 늘어나고 스킬이 늘어나니까 작업 내용물들은 많이 세련돼지고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하지만 정말 그야말로 정성, 열과 혼을 다해서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늘 이제 언론에 노출되거나 할 때 그쪽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럼 최근 작업물에는 이제 소란이라고 이제 제주도 사거리에 있는 조그만 찻집인데 제주도의 저명한 도예 작가 분께서 이제 장근영 씨라고 이제 그 동생분하고 찻집 겸 뭐 살림집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신축을 하셨는데 그 안에 공간들의 가구랑 인테리어 이제 일부 저희가 하면서 그 커피 수다랑 그 소란을 늘 이렇게 중첩시켜 제가 보거든요. 작업물이 훨씬 세련돼지고 유니크해졌구나 이렇게 느끼면서도 커피 쓰다가 바닥을 깔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디자인은 변천사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변천사인데 정말 아주 수많은 장비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면 소란이 커피 수다는 그냥 인력만을 동원해서 사람의 땀과 힘으로만 작업했던 내용인데 컨셉이 둘 다 많이 다르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공간입니다. 주로가 감개가 무량하고 늘 볼 때마다. 제주도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물론 이제 진짜 경험이 없는 분도 또 계시고 또 경험 많은 분도 계시고 이제 아예 목공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목공 이런 것보다는 노가다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공방 같은 걸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변화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제 보시기에 우리 이 제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주 지역이 목공하기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트렌드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취미가 고급화되고 이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취미들을 갖게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木工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손을 써서 무엇을 만드는 취미를 갖는 건 저는 환영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이 취미를 넘어서 이제 생계하고 유지에 대해서 이제 놓고 볼 때는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우려가 있죠. 그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일본은 이미 이제 목공 산업의 이제 사양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고 이제 그 산업으로서는 많이 사양됐고 이게 다시 개인 이제 공방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습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목수가 저는 전국 최고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습기를 잡아내는 그 목수라고 뭐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이제 뒤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작업하기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폐자재를 수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서 쓰는 분들도 목재 수급이 어쨌든 육재에 비해서 뭐 30%가량 뭐 가격도 비싸고 원활하지 않고 다양한 목재를 수급하기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적인 부분에서 보면 제주도 가구 시장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 가격대가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분들이 쓰시는 가구들이 고급스럽지 않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물류비나 여러 가지 뭐 그 업자분들이 남겨야 되는 임은 거기다 붙여버리니까 고급 아니면 조금 더 비싼 가구를 산다고 쳤을 때 그 가구에 이제 그 정도 가격보다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선택의 폭이라고 해봐야 아주 저가거나 아니면 아주 고가를 사용하거나 이 정도 이제 중간 단계가 좀 어려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비싸거나 뭐 아니면 적당히 쓸 걸 찾으면 그냥 MDF나 뭐 CTG가 붙어 있는 이런 가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가격도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양극의 이제 시장으로 분할되어 있는 구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뭐 일단 자기가 만족스러울 거고 손으로 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일 만족스럽거든요. 성취감도 높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이제 팔 것이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수들의 실력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물론 이제 정말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만드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디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엔 사용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죠. 가령 뭐 보통 표준 사이즈의 의자들이 있지만 저처럼 좀 짧은 친구는 다리가 짧은 친구는 표준 사이즈의 의자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커스터마이징해서 뭐 고객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다고 치면 키는 작은데 뚱뚱하거나 뭐 좀 홀쭉하거나 한 사람들에 맞춰서 가구 사이즈의 비례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하는 것들 이게 단순히 뭐 몇 미리의 오차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컨셉을 통해서 맞춤형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장점이죠. 이제 양산품이 아니니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니들이 맞춰서 써라 이게 아니라 이제 유저들의 사용감을 고려해서 깊은 배려를 하는 디자인이 이제 스토리가 있는 가구를 만들면 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주 와가지고 가구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소파 같은 거 하나 살라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니까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제 가가지고 가구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데다가 중고 가게에서 또 살려고 하니까 너무 형편없는데 돈은 비싸고 그래서 결국에는 배달이 되는 왕관 의자 같은 거 조그마한 푹신푹신한 거 그걸로 수유하고 했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제주도에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제 제주 지역 내 이 가구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아니면 어떤 몇몇 가구를 사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빌려가지고 그 빌리는 값을 주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우리가 또 찾으러 가는 이런 번거로움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돈을 지불하고라도 한다면 뭐 근데 가격이 뭐 2배 이상 뛰겠죠. 어떻게 되면 예, 굉장히 이제 뛰어버리고 이제 그런 물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이 지역 내에서 그런 이제 맞춤형 가구 가격이 이제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리의 어떤 사회적 미션이라고 하는 걸 동의를 하고 어쨌든 자기에 맞는 가구를 또 구입을 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약간 이게 좀 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 거기에 반해서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장들이 있거든요. 육지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웬만한 건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가 안 되죠.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이제 이 안에 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답답함으로 오거든요. 뭐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귀농귀촌의 묘미, 뭐 풍미 정도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도회적인 삶의 일부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이제 제주도가 제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게 이제 시장으로 형성되는,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구나 이제 아니면 어떤 그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하는 게 그거 자체를 나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방식 자체를 이제 좋아한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편리함이나 뭐 편의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지역 내에서 이제 제주라고 하는 이제 섬 지역에서 그런 일을, 디자인적인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을 또 입수를 하고 하시는지. 이제 저희 쪽 일을 보면 업사이클링은 기본적으로 미니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 부가적인 장치, 뭐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기능,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슈퍼 미니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기류하고도 잘 맞는 편이고,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미니멀하고 단순함, 거기에 유니크함을 이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디자인들이 이제 각 제품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트렌드를 읽는 방식은 요즘에는 뭐 지구 저편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해 듣기 때문에 다양한 뭐 서적들, 그다음에 온라인에 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다음에 이쪽 일을 하는 친구들과의 정보 교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름 트렌드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지하고 읽으려고 노력하죠. 네. 주로 뭐 어떤 소통 수단으로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제 이쪽에 기념비적인 작가들이 또 있어요. 그 작가들의 작업물들도 저희가 참고사항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피터 헤니크라고 하는 이제 이 바닥에 이제 저희가 스크랩우드라고 보통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을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뭐 큰 뭐 통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붙이는 선구상 같은 것들을 이제 아트적으로 풀어낸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작가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친구들 많았지만 이제 그걸 가구로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이제 흔치 않은데 그렇게 된 지가 한 7, 8년 됐을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런 디자인 가구가 이제 국내에 넘어오는 게 이제 한 2, 3년 후면 넘어올 거다. 그리고 한 5년 후면 활성화될 거다. 한 시점이 바로 이제 이 시점에 온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태동기를 거쳐서 그 스크랩우드 뭐 빈티지 가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트렌드화 될 건데 그 친구 말고도 뭐 많죠. 뭐 5.5 디자이너스라고 해서 뭐 그 친구들은 이제 주로 가구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고장난 가구를 고치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디자인 작업하는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뭐 가령 뭐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대 위에서 가구를 고친다든지 그럼 고치는 가구가 그 어디를 고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독특한 색깔을 넣어서 그걸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건 고친 가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예. 하여튼 재미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디자인에 대한 뭐 영감이랄까? 이런 걸 얻기도 하고, 이제 아쉬운 건 그 작가들이 이제 어쨌든 퍼포먼스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가격도 만만하지 않지만, 이제 저희는 그걸 대량화, 뭐 일반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반 소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대로 좀 낮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디자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 이제 제일 이야기 많이 좀 들리는 게 저는 이제 가구나 디자인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카레 클린트라고 해가지고 가구를 만드는데 이분들이 참 특이한 게 이제 카레 클린트 가구로 이제 카페 같은 거, 그러니까 카레 클린트 이제 1호점, 2호점 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또 제주도 내에 그 저것도 이제 렌트하우스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면 가구 하면 뭐 한국 가구 무슨 가구 뭐 전통적인 가구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완전히 이제 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유럽에서 만든 그 DIY 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케아나 뭐. 네, 이케아나 이제 이런 트렌드들이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중국에서 막 저가로 해가지고 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흐름들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한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또 변화를 많이 가질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리의 여러 가지 이런 손때 묻은 이런 가구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만들어 놓으신 가구입니까? 네, 뭐 예, 이걸 이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켜켜이 이렇게 이 가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결이나 이런 걸 이제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잘 살린 것 같은데, 요런 가구들이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쇼룸이라든지 아니면 어딜 가면 이제 아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다. 가구 제품들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데가 혹시 좀 있습니까? 아까 그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 쇼룸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오래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쇼룸을 만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제 어차피 커스터마이징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 하나는 고객이 납품했던 가구의 디자인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 이제 이런 원칙하고 또 하나는 이제 평생 AS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고쳐주지 않으면 버릴 거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비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을 영위하는 AS를 어쨌든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평생 AS네요. 예. 근데 평생 AS를 안 하면 뭐 무결점에 도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자기 목표가 생기는 건데 쇼룸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쇼룸을 준비하고는 있어요. 이제 그 이케아 방식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카레크렌트 이제 거기에 신흥 기업치고는 이제 꽤 유명한 그렇죠. 이제 네. 가구 회사인데 이제 북유럽 스타일로 이제 많이 가구를 디자인하죠. 저희들도 이제 그 이케아 방식을 좀 차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꾸며진 어떤 디자인 공간 뭐 이 공간을 통해서 각자 당신 집의 공간을 꾸미는 어떤 영감이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저희가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내에다가 만들지 저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기존 상업 가구처럼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뭐 연동이나 신제주 어디쯤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가구를 구경하러 어떻게 보면 제주 분들도 시골을 와보지 않는데 그렇죠. 네. 시골에 오시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카페 겸 뭐 음식점 뭐 거기다 플러스 쇼룸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이 의자면 멋지네요, 진짜. 그 나무들은 이제 상처가 이제 집에서 뜯어내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상처들이 나겠죠. 이제 뭐 흠이라고 하면 흠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스토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상처는 저희가 일부러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상처들이니까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호불호가 되게 정확한 것이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디자인으로 좀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저하고는 이제 15년 전 15년 전에 이제 아마 만나 뵀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 공간을 찾았어요. 이 공간을 찾아서 이제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이제 팟캐스트도 같이 이제 예, 재밌게 아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구를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이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도까지 와서
이 업사이클링 가구를 만들고 계신데 어떤 길을 이제 걸어오셨는지 또 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런 가구를 관심을 갖게 된 또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15년 전에 이제 만났었는데 네. 이제 인권 쪽 일을 하면서 이제 만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거기에 계셨죠? 뭐 이제 그 인권 운동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전에 했던 이제 뭐 일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편의점을 했었어요. 20대 때.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이제 영민하지 못하고 이제 대학을 안 가고 대학 시험도 뭐 안 보겠다. 뭐 원서비라도 아낀 게 이제 효도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뭐 공장 뭐 노가다 이런 거 전전하다가 이제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편의점을 하면서 이제 저희 단체에 모금함을 놓기를 원하는 인권 단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금함 편의점에 이제 뭐 카운터에 보통 그런 건 놓잖아요. 뭐 요즘에도 이제 여러 개 놓겠지만 뭐 제가 돈 넣는 거 아니니까 뭐 놓으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여러 번의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뭐 가령 그 무슨 법전이라고 할까? 그 법전 같은 거 기증받았는데 이제 놓을 창고가 없으니까 저희 그 창고를 좀 사용하면 안 되냐고 얘기해서 또 뭐 그러시라고 또 하고 어쨌든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인연을 맺다가 편의점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업을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 단체를 이제 들락거리기 시작한 거죠. 궁금하니까. 가면 이제 되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뭐 이게 거의 나란히 수준으로 대단해 보이는 거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아, 대단하죠, 진짜. 태어나서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실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자봉, 자몽도 아니고 자봉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의 줄임말이었고, 전 자원봉사자란 말도 사실 되게 생경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연하게 저보러 이제 자기 단체에서 이제 우리 단체에서 일을 하면 어떠겠냐는 이제 제안을 받게 돼요. 근데 되게 그분들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되게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게 아마 일반 저 같은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막연히 갖고 있었던 거죠. 많이 배우고, 되게 투철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안받는 것 자체가 이제 가슴이 막 뛸 정도로,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뭐 집사람은 내가 엄청 집사람은 또 모르니까 계약건도 뭐 해봐라. 그래? 근데 그때는 이제 밖에 이제 집에 있는 양반이 돈을 버니까 이제 나 혼자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권 운동을 시작했고 이제 제 인생의 이제 진로랄까 방향을 바꾸게 되는 아주 큰 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전에는 그냥 부자, 뭐 착한 부자 이 정도를 꿈꾸는 그냥 선한 뭐 선해지려고 하는 누구 정도였다면 그게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민낯을 보는 시절이기도 했지만 그때가 몇 세 때? 30입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30에 시작해서 33세 그만둬서 좀 우연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활하고 딱 맞냐.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러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도 잠깐 하고 저도 이제 공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 3년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굳이 이제 자본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자본 없이도.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깊은 진지한 고민들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이거 막연히 세속적인 성공이랄까? 그걸 막 쫓아서 살던 사람이, 운동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라는 탐색기를, 사실 사춘기에 가야 되는 탐색기를 결혼하고 30이 넘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인권단체를 그만두고, 근데 이제 우연하게 고물상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고물상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탐색을 계속 이어간 건데 그 고물상에서 일하면서 이제 되게 막연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상은 기본적으로 고물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고물들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다양한 물성을 갖고 있는 소재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해봐요. 근데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또 뭐 잡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잡지 이렇게 보면서 이쁜 거 있으면 잘라갖고 그 잡지를 스크랩해서 갖고 있다가 비슷한 소재가 들어오면 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비도 맞춰보고 어차피 고물이니까 잘못 만들면 다시 갖다 버리면 되거든요. 그 뭐 물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 3년 4년 가까이를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소위 찌개차 운전자, 이제 이제 기사 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조금 디자이너블하고 이쁜 일을, 근데 그 이쁜 걸 만드는 사람만으로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만족되지가 않더라고요. 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왜냐면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혼자서 막연히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눈팅 뭐 그다음에 뭐 스크랩 잡지들 올려서 이제 저희 지금도 갖고 있는데 계속 잘라서 책자에 넣어놓고 매일 이렇게 보고 그때는 뭐 패션부터 총 막내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늘 가슴에 이제 갖고서 이제 계속 보고 그게 공부라면 공부였던 거고 뭐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랄까 뭐 목공이랄까 뭐 여러 가지 아트웍에 대한 것 세계들을 이제 눈으로 진짜 그냥 눈팅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아름다운 가게에 입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나마 이제 이런 작업들을 시작한 거죠. 그 아름다운 가게 안에 이제 에코파티 메아리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이제 별로 다르지 않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게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제 기증받아서 그 물건들을 이제 재사용 다시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이제 사회 약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이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새로운 걸 창조하는 또 그룹이 있거든요. 이제 에코파티 메아리라고 해서 뭐 버려지는 천, 소파, 뭐 옷가지들 이제 가게에서도 사용 못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뭐 너무 찢어져서 이제 수선하여도 판매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곳으로 보내져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작가적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이제 뭐 가방, 뭐 인형, 지갑,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패션 소품들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거죠. 소재가 이제 러프하고 버려졌던 것들이라는 거 빼고는 제품과 디자인은 다 완전히 새 건 거죠.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나름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패션 소품이 저하고는 조금 뭔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물성의 부드러움이랄까 이게 저하고 좀 안 맞고 이제 뭐 이게 얼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남성성 이 남성적 매력이 느껴지는 하드코어가 이제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철 막 쇠 뭐 이제 철 뭐 나무 플라스틱 이런 걸 막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게 소위 얘기하는 땀 흘리면서 뭘 할 수 있는 게 저하고 잘 맞더라고. 저한테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아름다운 가게 안에다가 이제 사업부로 제안을 했었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던 거나 잘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꼬우면 본인이 해야 된다. 이제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꼬아서 이제 제가 이제 때려치고 이걸 해야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주도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해야 된다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들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짜 그건 막연하고 무모했던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금도 없는데 그냥 맞아요. 무턱대고 내려와서 시장에 대한 깊은 뭐 이해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해야 된다는 그냥 각오만 가지고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지금 제가 이제 머무르고 있는 송당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 안착하게 됐던 거고요. 뭐 길고 오랜 세월이었죠. 제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36, 7쯤 됐었던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뭐, 10년만 일찍, 일을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평생 모르고 해보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15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그렇죠. 예,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단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회적 미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어떤 사회적인 일이다 그러면 뭐 데모하는 거라든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밥을 굶는다든지. 예, 밥을 굶는다든지,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대표님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공정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 문제다 그러면 국제 분쟁 현장에 가가지고 뭐 지역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그다음 그 이슈화 해가지고 뭐 또 국제적인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민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뭐 마을에서 이제 농산물 박스를 나누는 일을 하지만 참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일은 많구나. 예, 데모 안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개성하고 맞는 일을 찾아가는 부분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풍성하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단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견디기 좀 어려웠던 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생활고가 일단 뭐 현실적으로 힘들고, 맞아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는데 이제 견디기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단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용기에 편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가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자 같은 용기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모두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가 사실 이제 되게 문명화된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기의 용기의 깊이, 높이, 뭐 양, 뭐 이거에 의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개성,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 변혁을 꿈꾸는 것들, 뭐 그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15년 후에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세상은 망할 것 같았지만 좀 더 풍성해졌고, 그 다음에 그 운동 방식이랄까, 뭐 저희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뭐 무슨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운동의 저변이 확대됐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뭐 1조면 1조, 10조면 10조, 자기가 전체를 바칠 수도 있고 일부를 바칠 수도 있고, 그 부분적으로 결합해 나가면서 작고 느리지만 변화에 기여하고, 또 그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뭐 이게 좀 예전에 시민 없는 뭐 시민운동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많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박스 날르고 폐대대 날라서 가구 만들고,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가구를 사용하면서 한 번쯤은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가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미 일부 환경적인 것들에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도 전 뭐 아까 얘기한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기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쏟아지던 난처한 질문은 용케 넘어갔지만 뜨거운 한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제주도의 이제 송당 이야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송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플레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핫플레이스인데 4년 전에 오셨을 때 이 송당하고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예, 저희가 처음에
송당을 들어오려면 번영로에서 이제 대천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송당 들어올 때까지 앞뒤로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몇 번을 다녀도 그래서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혹시 저 언덕을 넘어가면 4차원세계로 빠지는 게 아닐까? 그 기라성 같은 삼나무 숲길을 쭉 달리는데 앞뒤에 차가 없으니까, 늘 약간 이제 이정표만 없으면 여기가 북유럽이라고 해도 믿겠다 할 정도로 풍광이 아름답고 이제 다니는 차들도 적고, 처음엔 서귀포 쪽에 저희 회사에 이제 안착을 하려고 많이 다녔었거든요. 저지리, 조수리 막 이런 데 다녔었는데, 누가 송당을 얘기 한번 하셔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녀본 거예요. 중산간이라는 마을을 처음 알고 이제 가봤는데, 송당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도 드물고, 뭐 이제 차량도 별로 안 다니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또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 송당에 비어있는 공간, 옛날 리사무소로 사용하던 이제 1, 2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쓰면 되겠다. 그게 이제 지금 1300회 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한데, 그러니까 저는 무모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쓰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날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 마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 이장님을 찾아가서 바로 그냥 그 리사무소 쓰고 싶다. 무상으로. 당연히 무상으로 써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이제, 그게 이 마을에 나쁘지 않다. 이제 계속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네. 한 몇 개월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는데, 이제 첫 반응이 이제 미친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저 자식이 이제 외지인에 대한 경험이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들어와서요? 들어오셔가지고? 아니요. 그때는 서울에 사무실을 내려놓고, 왜냐면 명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가라는 못 끊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무실을 낸 다음에 명함을 파서 이제 제주도에 우리가 입성할 곳을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6월에 오픈했는데 12월에 내려오게 된 게, 내려올 공간을 못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송당을 찍고 이제, 이장님을 들들 보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얻어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걸 얻어내고,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송당 생활 시작됐는데, 뭐가 택시가 택시가 왜 갑자기 부르르. 근데 이제 그 마을 생활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초창기에 제가 들어가니까 이주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 꽤 많았었어요. 이제 학교 살리기가 진행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머니들만 먼저 내려오는, 아이들만 데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약간 도시 생활 했던 분들하고 이제 마을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충돌도 많고. 그때 혹시 그러면 그 마을 살리기 해가지고 건물도 있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없었고, 이제 마을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에서 이제 그냥 학교 살기 차원에서 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시골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아파트 살던 사람도 와서 엉망진창인데 이거 살라고 주는 거냐, 이제 에서부터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계속 말편에다가 얘기하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이 정도면 호의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접점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호의죠. 그렇죠. 그 접점에 제가 낀 거예요. 남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어머니들만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을에 얘기 좀 해라, 대표로. 근데 저는 별로 얘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한테 이미 엄청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사무실을 받았는데, 작업실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의 생활을 마을로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도시 육지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충돌을 하는 것들이, 그 불편함이 시골 생활의 고진넉이라고 보지 않고, 고진넉함이 아니라 미개하거나 무지하거나 덜 발전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발전은 모두의 화두긴 한데, 그게 난개발이나 이제 지금 송당의 구조를 사실 저도 좀 이제 그 풍미들이 잃어가는 게 아쉽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그마한 동네에 카페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고. 지금 몇 개 정도 생겼나요? 지금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게스트하우스도 막 계속 생기고 있고 하는데, 그 외집분들이 어쨌든 호구지책으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뭐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뭐 리조트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이게 이제 외지인들이 많아지면서 외지인과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긴장, 섞이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게스트하우스는 어쨌든 외지인 상대로 하잖아요. 마을들하고 별로 교류하거나 왕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생활하는 숙박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을 뭐 주차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을을 뭐 걸어다니면서 뭐 관광일 수도 있고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제주도를 깊이 있게 느끼게 하려면 저는 게스트하우스나 카페가 마을하고 아주 깊이 있게 교류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냥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죠. 네, 풍경 좋은 곳에서 그냥 자다 오는 거잖아요. 이게 숙소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예, 지역사회랑 결합해서 또 다른 또 파생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길 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개발되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상업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일부 또 저희들한테 편의 시설로 다가오거든요. 제가 성당에서 생맥주를 먹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카페 같은 데서 팔더라고요, 이제. 파는 거죠. 잠시 손님 오셨는데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그 송당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겠지만 송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오름으로 또 막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예. 송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이런 게 어떤 부분? 일단 뭐 이제 자연경관으로서는 이제 오름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로서 오름뿐만 아니라 그 마을인 송당은 이제 송당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신들의 고향이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년 이제 민속학자들이 모여서 관람을 할 정도로 이제 구슬 전통 구슬 본향당 뭐 예, 전통 구슬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경관들이 뭐 일단 아름답고 뭐 다양한 오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살기도 좋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습해가지고 좀 진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좀 힘들다고. 뭐 진해가 나오는 것 중에 큰 거는 뭐 말려서 파시면 되고. 근데 제주도 어느 공간이 습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정전기가 일어날 정도로 되게 건조한 도시 생활을 해왔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너무 마른 곳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습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습기는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이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늘 건조하고 빳빳한 곳에 살다가 여기에 습기가 오면 끈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남아 가서도 살잖아요. 한국 교포들이. 아니 송당 마을 쪽에 또 지금은 물론 이제 그 1300K가 들어와서 하긴 했지만 마을에서 또 많은 걸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마을에 좋게 이야기만 또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단점 뭐냐 얘기하면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 뭐 보이지 않는 이제 비협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제주만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제 시골이나 이런 곳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육지 어느 시골도 대부분 이제 시골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시골 마을들은 외지 사람에 대한 뭐 막연한 동경과 경계를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이제 그걸 푸는 건 거기에 뿌리 내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몫이 더 많이 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약간 익명성?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낯선 곳에서 혼자 호젓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마을 속에 들어가면 간섭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관심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르고, 근데 일정 부분 뭐 내야 될 세금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뭐 진짜 산속 한라산 어디 구석에서 살든가 그러지 않다고 보면은 그 공동체하고 일정 부분의 유대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배타적인 것들을 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처음에 이제 뭐 아주머니들이 중재자가 좀 돼달라. 아니면 또 이제 마을에서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제 쓰시고 했을 때 마을에 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 좀 고쳐달라, 저것 좀 고쳐달라.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일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뭐 밤에도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낮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저기 멀리서부터 뭘 하나 들고 오기 시작하면 이제 긴장을 하죠. 아, 저건 뭐지? 그러니까 보통 나무를 다루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다 하지 못하고 뭐 남의 집 가서 문 대패로 깎고 막 문턱도 깎아보고 문 삐기덕거린다고 그래서 문자라 뭐 고장난 상자를 고쳐달라 뭐 심지어는 뭐 나무를 가져와서 뭐 의자를 만들어달라. 그게 그분들한테는 이제 뚝딱뚝딱이니까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거기다 손을 대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뚝딱뚝딱 대충 그냥 뭐 한두 달 쓰고 말 물건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예, 아니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빠지고 저녁 때 되면 이제 그 마을에 불 켜져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걸리 한잔 하자. 이제 술꾼들이 이제 이제 불나방처럼 오는 거죠. 와갖고 문 열고 들어와서 뭐 커피 달라.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 나누다가 술 한잔 먹자 술 사갖고 오고 막 술 가지고 오고 하면 이제 정말 이제 난처하고 힘들 때가 많았죠. 내일 뭐 작업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마을 분들 뭐 그냥 뭐 바쁘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웠죠.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너무 바쁠 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커튼을 쳐야 되나? 우리가 있다는 걸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뭐 지나고 나 보면 그 좋은 추억이에요. 그냥 관심이고 그것 때문에 또 지금도 마을에서 이제 저희가 공장은 옮겼지만 마을에서 제가 생활하고 있으면서 뭐 좋은 자양분이 된 거죠. 마을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이제 선후배도 생기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내는 수업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1300K가 근데 어떻게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지금 원래 얘기하면 좀 긴데요. 원래는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 원래 처음에 이제 이장님이 저희 이제 원래 계획은 사무실을 옮기면서 그 공간을 지역 그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센터처럼 사용하고 싶어 했었어요. 보통 마을마다 보면 노인정들은 있는데 학교가 있는 곳인데 아이들의 방과 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이랄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뜻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문화센터처럼 만들어서 뭐 시골 마을에서 뭐 사교육을 뭐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뭐 원하면 공부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음악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시골 생활의 무료함? 보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의외로 아이들이 케어를 못 받아요. 아침 일찍 부모님이 나가시고 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이들끼리 혼자 크거든요. 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공간을 그렇게 좀 사용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던 차에 이제 이장님이 이제 시청에서 주는 후원금이 있으니까 지원금 한번 받아보자. 이제 공모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하고 뭐 해갖고 했는데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땄는데, 요구하는 내용들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서, 이제 소위 그냥 두 손 드는 거죠, 두 손. 못합니다. 이 예산 갖고 이것까지는 좀 어렵다. 얘기하던 차에 이제 그 1300K와 관련된 분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와 사시면서 이제 임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뭐 1300K 자체를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급속도로 상업화된다고 보는 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도 없는데 그렇죠. 처음 접하는 사무용품들이 엄청 고가의 디자이너블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시골 아이들, 제가 학교 운동회에서 이제 각자 집에서 먹을 걸 해오라 그래서 뽑기라고 달고나를 가져간 적 있어요. 집에서 이제 그게 있어갖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TV에서만 봤지.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소박한 아이들이
자기가 쓰는 싸구려 노트랑 그걸 비교해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혹시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건 아닐까? 노트가 뭐 몇천 원, 몇만 원도 하는데 가방이 몇십만 원씩 하는 이제 뭐 그런 가방들을 판매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분도 뭐 마을 분들한테 이걸 팔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디자인을 접하는 방식이 너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간 없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을 분들이 배제된 상업 공간이고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용도로 사용 뭐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걸 하시는 분들도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일정 부분 마을하고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긴 시간 동안 뭐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딱 한 가지만 뭐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제주도에 이제 오신 지 4년이 됐어요. 4년이 되셔서 어쨌든 이 지역을 또 어떤 이제 새롭게 업사이클링 하는 이제 어떤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어 오고 계시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또 교류를 해오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제주에 또 새롭게 이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제주살이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지 마. 오지 마. 죽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 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게 좋겠다. 그게 비단 제주도가 아니라, 뭐, 이제 90년대 귀농 운동본부 이런 게 막 만들어지면서 되게 활발하게 이제 막 귀농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건 충분한 자기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도 내가 여기 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자기에게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제가 가령 뭐 제주도에 농사 짓겠다고 하는데 농사가 뭐 한 해 두 해 망하고 돈이 떨어지면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쌓았던 유대관계들이 또 이제 제주분들한테, 실망과 이제 분노를 줄 수도 있고, 경계심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럼 뒤에 온 사람은 더 정착하기 더 힘들거든요. 저는 그냥 막연한 환상과 로망으로 제주를 선택하는 것, 제주도가 어쨌든 육지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집이나 뭔가 아직도 싸니까, 인터넷 쇼핑하듯이 턱턱 이렇게 내지르는 것은, 저는 아주 위험한 거라고 봐요. 어쨌든 섬이고, 많은 부분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를 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발 카페랑 게스트하우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망해. 이제 꽉 찼어. 딴 거예요, 딴 거. 닭집을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참신한 컨텐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자기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거와 이제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다못해 게스트하우스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파생되는 컨텐츠를 갖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의 삶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살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아요. 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존재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주도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냐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때만이 좀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알리에서 만든 멋진 이제 가구들을 구경할 수 있는 쇼룸 형태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지금 이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그 작업장 말고 저쪽 이제 반대쪽에 있는 주택동을 좀 고쳐서, 이제. 여기가 주택동? 예. 저 주택동 이제 저기 고쳐서 이제. 혹시 저기도 임대하신 건가요? 예. 아, 그래서 굉장히 넓게 임대. 예,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요. 저희 쪽에. 그러니까 뭐 저희 숙소도 만들고 뭐 이제 차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쇼룸도 하고 문화 행사를 통해서 어쨌든 저변을 좀 확대하는 이런 역할도 해보고 싶거든요. 뭐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생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죽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쇼룸은 이제 올해 어쨌든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해결 봐서 늦어도 내년에는 짜자잔 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크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볼 거고요. 예. 어쨌든 멋진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1시간 10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 힘차게 찾아 하루 종일 주미창에 뛰어다니자 절하는 하늘나라에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리니얼 로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신치호 대표님 입담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만나보시려면 서널리에 있는 공장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물론 이제 페이스북 프로필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아니면 아까 이제 쇼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에서 만든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이 곧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치호 대표님과 저 그리고 몇몇의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21놈의 세상 팟캐스트 21놈의 세상인데요. 남성들에 대한 팟캐스트입니다.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핫플레이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 이민 인터뷰는 어쨌든 계속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페이스북 페이지 fb.com PAPAITV 아이폰 인터뷰 증문즉답 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